반갑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강의부터 14개의 강의로 여러분 배웠던 요 교과서 기억나시죠? 중학교 사회 2교과서 총정리를 진행할 고종호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학습지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 학습지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냐면 지평선 중학교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실에 사회방이 있어요. 사회방에 들어가면 여기 중3 사회교과서 학습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요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면 그 안에 각각의 강의에 대한 학습지가 들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용량을 제가 줄이기 위해서 파일 안에 있는 이미지를 다 뺐어요. 그것은 동영상으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1단원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라는 단원입니다. 네, 핵심적인 부분만 짚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죠. 문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생활 양식이다. 생활 양식.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이나 또는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이니까 문화가 되겠죠. 이러한 문화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렇게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집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죠. 이런 지역은 보통 비가 많이 와서 집이 잠길 위험이 높은, 그리고 굉장히 더워서 이렇게 위에 지어야 바람이 술술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덥고 습한 지역은 보통 이제 뱀이나 벌레들도 많은데 이렇게 기둥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그럼 여러 가지 동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고산가옥의 형태는 덥고 습한 지역에서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얼음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지역에서 얼음집, 이글루를 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집의 경우에는 벽이 두꺼운 흙집을 지었다. 그 이유는 햇볕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중동 지역에 보면 이런 집을 잘 살펴볼 수 있죠. 이렇게 지역마다 우리들의 의식주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자연 환경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예시인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문 환경이 달라서 문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자연환경이라는 거는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인데, 인문환경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죠. 그래서 여기 언어, 종교, 제도. 그래서 그 지역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인지 아니면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인지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인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인지에 따라서 그곳에 나타나는 문화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 전파에 의해서 지역 간의 문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가 미국의 문화가 전파된 지역이면 미국 문화와 비슷한 문화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유럽 문화가 전파된 지역이면 유럽 문화와 비슷한 그런 그 문화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마다 문화가 다른 이유는 문화가 다른 이유는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자연환경에 따라서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문 환경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로 문화 전파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문화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세계화라는 것은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는 걸 세계화라고 해요. 물론 이제 경제적 세계화, 정치적 세계화 이런 다양한 세계화가 있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문화의 세계화, 문화가 세계로 퍼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문화 전파라고 표현해요. 문화 전파. 전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를 전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문화 전파라고 해. 그러면 이러한 문화 전파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뭐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세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로 문화의 동질화. 문화의 동질화라는 것은 문화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표현을 하면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만나서요. B라는 문화가 자치를 감추고 A라는 문화로 통일되는 거야. 이거를 다른 말로 문화 동화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서양식이고 우리가 앉아 있는 이런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도 또는 칠판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받는 방식도 서양식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문화의 동질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화 전파에 따른 또 다른 영향이 뭐가 있냐면요. 문화 융합이 있어. 문화 융합은 뭐냐면요.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만나서요. A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고 B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이제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양식의 문화가 나타나는 거야. C라는 새로운 양식의 문화가 나타나. 이거를 문화융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화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맥도널드 이거 간접 광고네요. 햄버거 메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바게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게트 빵으로 햄버거를 만들어서 맥도날드에서 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은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래서 쌀로 버거를 만들었네. 우리나라의 라이스 버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에선 데리야끼 소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데리야끼 소스를 넣은 일본 햄버거.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죠. 힌두교는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면 소고기 대신에 다른 닭고기를 넣어서 햄버거를 만드는 인도 햄버거. 우리나라 맥도날드에서 파는 햄버거 뭐가 있죠? 불고기 햄버거.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세계 각국의 특이한 햄버거 메뉴가 되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문화 융합의 사례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 전파에 따른 또 다른 영향, 말이 꼬이네요. 문화 공존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 공존. 문화 공존이라는 건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방식대로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만나서 A도 그대로 존재하고 B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 현상을 문화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기독교 신자, 뭐 불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 그리고 원불교 신자 등등 서로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어울려 살고 있죠. 그것이 대표적인 문화 공존의 사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고입 연합고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전통 가옥을 볼 수 있는 것은 기둥을 세우고 높은 곳에 집을 지었네요. 그래서 뱀,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고 열과 습기를 차단하는 이런 집의 형태. 아까 뭐라고 했었죠? 굉장히 습하고 더운 지역에서 짓는 가옥의 형태라고 했었죠? 그럼 이 지도 한번 볼게요. 그런 곳이 어디일까요? 그런 곳이 어디일까요? 덥고 습한 지역은 바로 적도가 지나는 C 지역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 지역이 굉장히 덥고 습한 지역이죠. 우리가 동남아라고 말하는 동남아 여행 자주 가는 그 지역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재작년 고입 연합고사 문제입니다. 자, 이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방송국의 다큐 프로그램 기획서이다.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잘 보십시오. 홍차를 즐기는 영국 셀러리맨의 모습. 영국에서 정말 홍차 많이 먹죠. 커피 대신 홍차를 많이. 근데 이 홍차가 원래 어디에서 건너왔는지 아세요? 그렇죠. 중국이나 인도에서 재배가 되던 것이 이제 그 과거의 식민지 시기에 영국으로 건너와서 영국 국민이 사랑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쇠고기를 넣지 않은 채소 버거를 먹는 인도인. 이거 좀 전에 살펴봤던 거네요? 그렇죠. 버거라는 것은 서양 문화인데 그것이 인도로 가면서 쇠고기를 넣지 않고 닭고기를 넣고 또는 뭐 채소를 넣고 버거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노천 카페에서 카푸치노를 즐기는 프랑스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카푸치노가 원래 어디 커피인지 아세요? 맞아요. 카푸치노는 이탈리아에서 만들던 커피 방식이었어요. 이게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카푸치노를 정말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뭘 가리키는 거죠? 문화 전파에 의해서 그것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일반화된, 즉 문화가 세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보기들 중에 뭐가 가장 적절한 답일까요? 문화의 충돌? 충돌?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 다음에 문화의 확산, 높은 벽에 부딪히다 이런 내용 없죠. 다음 종교에 대한 얘기 전혀 없어요. 문화의 전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다. 4번이 정답이죠. 저 문화가 전파돼서 다른 사회에 가서 문화 융합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지금 이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특한 지역마다 지역 축제에 대한 이야기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이해 태도에 관한 수행평가의 일부이다. 자, 문화 이해의 태도, 여러분 사회 1 교과서에서 배웠을 건데요. 기억이 안 날 테니, 자, 여기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지금 서로 다른 문화 간에 다양한 문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자, 여기 뭐 벨기에, 인도, 파키스탄, 뭐 필리핀, 나이지리아, 프랑스 등등에서 여러 가지 문화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문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문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나와는 다른 문화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태도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는요, 우리 문화가 최고야. 내 문화가 최고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화 사대주의. 문화 사대주의는 내 문화 별로야. 다른 문화가 최고야.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조선시대에는 중국 문화가 최고야 라는 게 있었고 일제시대에는 일본 문화가 최고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좀 미국 문화가 최고야 하는 게 있죠. 다른 문화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문화는 별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달리 어떤 문화를 좋은 문화고 어떤 문화를 나쁜 문화다라고 서로 구분 지을 수 없다.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 상대주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서로 문화 갈등을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전에 살펴봤던 문제 풀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문화를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를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오라고 말했어. 이거 가는 뭐죠? 가는 문화 상대주의가 되죠. 그렇죠? 좋은 것과 나쁜 것 나눌 수 있다. 예, 라고 간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보세요. 자신의 문화를 타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 좋다고 생각한다. 하고 예로 갔으면 이 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는 자기 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거고 아니요라고 하면 타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밑에 보기를 하나하나 연결을 지어 볼게요. 자, 무력을 앞세워 자국 문화를 식민지에 강제로 이식하려는 태도. 자기 문화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국의 전통 음식보다 외국의 음식을 더 우수하다고 외국 게 최고야. 그럼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풍습에 대해 그 사회의 종교적 전통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태도. 그 문화도 일리가 있고 우리 문화도 일리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상대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맞는 것끼리 연결하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단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단원에서 만나요.